안녕하세요. 달빛 낭독입니다. 오늘은 최은호 작가의 어머니에 대한 수필,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를 낭독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는 구본창 사진작가의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사진으로 장식했고 여백미디어에서 펴냈습니다. 68에서 75까지는 작가 어머니의 해마다의 일상과 점점 누세해가는 과정을 그렸고 80은 치매에 걸리고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유약한 어머니에 대한 회상이며 운명은 이 세상에서의 소풍을 마치고 성도 손안나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회한에 대한 글이며 묵주, 흑백사진, 용서하여 주십시오, 막이 내리면, 아버지, 이별 없는 이별 등 소제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머니에 관한 글을 묶은 원고를 읽고 교정하면서 나는 많이도 울었다. 새삼스러운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살아생전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슬픔이 솟구쳐 올라왔기 때문이다 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40대에 홀로 되어 6남매를 키우며 지독한 가난의 시기를 견뎌온 어머니, 자식들의 낡은 속옷마저도 버리기 아까워 기워서 입으셨던 어머니, 150cm도 안 되는 키에 손은 여자의 손이 아니라 거인의 손이었던 어머니, 어떤 새마을 지도자도 어머니와 팔씨름해서 이길 수 없었던 힘세고 강했던 그 어머니에 대한 애증과 사무치는 그리움이 그대로 전해오는 글입니다. 그중 68, 69, 80 그리고 운명을 낭독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관심을 표현해주세요. 68. 어머니가 최근 눈에 띄게 멋을 부리기 시작하셨다. 내일 모레면 우리나라 나이로 70이 되시는 어머니께서 멋을 부리면 얼마나 부리시겠는가마는 그래도 간혹 볼 때마다 어머니의 옷맵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언제라고 딱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흰 머리칼을 감추기 위해서 머리에 검은 불을 들이시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안경도 빛깔 없는 테를 두른 안경을 일부러 골라 쓰시는가 하면 머리는 실핀을 많이 꽂아 얼핏 보면 퍼머라도 하신 게 아닐까 싶게도 정성 들여 빗은 흔적이 역력하다. 그뿐인가 하면 미국의 누이가 보내주신 미제 핸드백을 들고 다니시는데 그 속에는 꽃무늬 손수건이 짙은 향수 냄새와 더불어 얌전히 접혀 있으며 먼 친척이 한다는 양장점에서 맞춘 원피스를 입고 다니신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 않는 차남인 나로서는 내가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하는 이유로 걸핏하면 바빠서라는 거짓말로 위장할 수 있지만 때문에 어머니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를 만나러 오시는데 그때마다 나는 어머니가 점점 멋을 부리시는 것을 보며 한편으로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도대체 어머니는 어디를 나다니고 계시는 것일까? 도대체 어머니는 하루하루를 무엇으로 소일하시고 계시는 것일까?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일요일마다 성당에 나가시고 가끔 국도극장에 가셔서 국산 영화 구경하시고 또 가끔 방청권 타서는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공개방송에 나가 앉으셔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웃으라는
PD의 부탁에 으하하하 틀니가 빠지도록 웃으시는 것이 고작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것도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언젠가 어머니께서 내게 예, 웃으면 복이 와요 볼 때 누가 크게 웃는 소리가 나거들랑 내가 웃는 줄 알아라 라고 귀뜸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가끔 공개방송 같은 데 나가셔서 박수치고 웃고 그러시는구나 하고 눈치를 챘을 뿐인 것이다. 어머니는 원래 성격이 까다로우셔서 친구도 별로 없으시고 사실 몇몇 있던 친구들은 이미 다 돌아가셔서 막말로 몇몇 패를 이뤄 팔자 좋은 노인네들처럼 설악산이다 속리산이다 돌아다니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나는 잘 안다. 그럼에도 나는 어머니가 저렇게 멋을 부리시며 어디를 돌아다니시는가 가끔 어머니를 뵐 때마다 의아해하곤 한다. 가끔 어머니는 내게 은근히 부탁하시는 수가 있다. 돈 좀 다오. 내가 부스럭부스럭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드리면 어머니는 애교를 피우시며 네 색시한테는 얘기하지 말어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 집 마누라에게 타는 한 달 용돈 이외에다 부정기적 수입을 마련해보자는 노인네의 꾀인 것은 분명하나 도대체 노인네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은 짐작도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 노인네들에게도 생활은 있다. 노인의 은빛 빛나는 머리칼 뒤로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마주다 있고 아침 저녁 노인네의 그림자가 죽음으로 가는 길을 빗질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어머니에겐 어머니의 생활이 있는 것이다. 참빛 빗질할 때마다 듬성듬성 머리칼이 빠진다 해도 초저녁 일찍 잠드는 그 꿈속에 우리들 젊은이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노인의 슬픔이 젖어 있다 해도 어머니는 어머니대로의 기쁨이 생활이 있는 것이다. 그 낡은 장롱을 열어보면 내가 입던 고등학교 때의 교복 단추라든지 그 옛날 아버님이 사오셨던 부엉이 시계 부속품이라든지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법복 입은 아버지의 낡은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프탈렌 냄새와 더불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어머니에겐 어머니대로의 은밀한 생활이 있는 것이다. 며칠 전 비 오는 날 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셨었다. 새로 맞춘 원피스를 입으시고 큰 미제 가죽 핸드백을 드시고 미국 누이가 쓰다 보내주신 구제품 우산을 받으시고 노인네가 아침 일찍 오신 것이다. 내게는 아침이지만 어머니에게는 점심인 식사를 같이 하면서 나는 물끄러미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근래 나는 어머니를 영원히 돌아가시지 않을 뿐으로 내가 늘 필요할 때 일테면 유난히 어머니가 뵙고 싶다는 충동적 요구에는 늘 내 곁에 있는 분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일주일 만에 오셔도 오셨어요? 하고 낮잠이나 자대고 그랬는데 그날 보았을 때 나는 문득 쓸쓸한 생각이 들어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다. 무슨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에서 만든 노인학교에 나가신다는 것이다. 물론 나는 노인학교라는 명칭은 익히 들어왔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학교도 만들었다는 뉴스 필름도 보았었는데 나는 막연히 우리 어머니는 장수무대 같은 프로에는
나가지 않는 어머니, 그런 학교에는 어울리지 않는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노인 학교에 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어머니가 양로원에 가셨다는 말처럼 충격적이었다. 내 어머니가 노인 학교에 나가신다니. 재미있으세요? 재미는 뭐 노인들끼리 모여서 노래 배우는 거지 뭐. 아니 무슨 노래요? 유행가도 배우고 옛날 노래도 부르지 뭐. 남자분도 있어요? 난 싫다. 남자 있는 학교 싫어서 여자만 있는 학교에 나간다. 뭐 해요 거기서? 어저껜 국립묘지 가서 유교사도 만나고 이 대통령 무덤에도 갔다 왔지 뭐. 그리고요. 참 어제 우리 학교에서 방위성금 냈어. 오늘 저녁 문화방송 텔레비전에 우리 얼굴도 나온다. 4시 45분에 나오니까 한번 봐라. 응? 그날 어머니가 큰 집으로 돌아가실 때 나는 어머니를 골목길까지 바래다 드렸다. 어머니는 놀랍게도 시장에서 파는 굽이 높은 비닐로 만든 싸구려 하이힐을 능숙하게 신고 계셨다. 그 굽 높은 신발이 아주 큰 핸드백을 들고 버스에 타시는 어머니의 그 작은 다리 밑에 굽 높은 신발이 내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아, 어머니는 외로우신 것이다. 머리에 물들이시며 굽 높은 비닐구두를 신은 어머니는 외로우셔서 무덤가, 국가에서도 무슨 행사 날 때만 찾는 국립묘지를 서성이며 죽은 이들을 추모하며 자기들끼리 버림받은 자기들끼리 노래 부르시며 소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아들인 내게까지도 부끄러워하고 계신 것이다. 아, 가엾은 어머니. 69. 어머니가 며칠 전 미국에서 오셨다. 작년 가을 어머니는 미국으로 떠나셨었다. 키가 150cm도 못 되는 우리 어머니는 슬하에 3남 3녀를 두셨는데 웬일인지 딸 셋은 모두 미국으로 떠나 결혼해서 살고 있다. 그 아들, 딸들을 만나러 어머니는 떠나셨었다. 영어라고는 오케이밖에 모르는 70노모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가신 것도 신기하거니와 평소 엄살이 심한 어머니로서는 그 미물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견뎌내신다는 것만 해도 나는 신통하게 생각하였었다. 떠나시기 전 머리에 검정물 들이시고 투피스 맞춰 입으시고 굽 높은 하이힐을 신으려 드시는 것을 보고 나는 70노모의 마음속에 미국행이 청춘을 불러일으키게 하는구나 신기해했었는데 떠나신 지 3개월 만에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나서 정말 감격하였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의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다. 자식과 부모 간에 떨어져 산다면 편지를 쓸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같은 서울 한하늘 밑에 살다 보니 급하면 전화했지 편지는 오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물론 나는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던 적은 있었다. 늘 어머니 속썩여드리다가 군대에 입대하고 보니 기적 소리만 들어도 어머니 생각이 덜컥덜컥 나서 잠 안 오는 밤 그리운 어머니로부터 시작되는 꽤 센티멘털한 편지를 써서 다음날 아침 붙이려다가 찢어버린 적이 있다. 언젠가 나는 결혼하기 전 어머니가 쓰신 글을 가끔 볼 때가 있었다.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의 낡은 사상으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셨는데 나는 가끔 어머니가 진취적 사상을 가진 외할아버지만 만나셨다면 지금쯤 유명한 여루 명사가 되셨으리라 확신한다. 때문에 어머니는 일자무식이라 할 수 있겠으나 어쩌다 결혼하기 전에 조그만 수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어머니의 메모가 적혀 있기도 했었다. 콩나물 30원, 꽁치 50원, 송씨 이삿날 12일, 갯돈 5,000원. 그런 어머니가 미국에 가신 지 3개월 후에 친히 편지를 쓰셨는데 편지를 써서 붙이신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그 내용을 뜯어보니 더더욱 놀라웠다. 다혜 엄마에게 2번 편지 잘 받아보았다. 너의 2 내외도 잘 있고 우리 귀여운 다혜 경제 잘 논다니 무엇보다도 기쁜 일이로다. 편지는 서두가 이처럼 시작되어 마치 암호 문자처럼 해독하기 힘든 언문체로 써내려갔는데 살림 걱정, 건강 걱정, 식목일날 꽃나무 옮겨 심을 걱정, 미국 가서도 걱정 팔자이신 잔뜩 걱정 타령을 늘어놓으시더니 놀랍게도 편지 말미에 다음과 같은 문구로써 끝을 맺으셨다. 나는 매일 편지통 보는 것 일과이니 종종 편지 보내라. 그러면 난성 첨은 내가 떨리는 손으로 써서 말리나 되었는지 짐작하여 보아라. 우리 다혜 경제 멀리 미국서 할머니가 뽀뽀한다. 나는 어머니가 편지 쓰셨다는 것에 놀랐으며 더더욱 놀란 것은 어머니가 미국 가신 지 3개월 만에 우리 귀여운 다혜라든지 할머니가 한다 라는 사뭇 미국식의 인사법을 쓰시고 있다는 놀라운 변화였었다. 어머니가 영어를 터득하였으리라 생각해 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새 벌써 미국식 사고방식에 자신도 모르게 동화되신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면 전형적인 동양식 사고방식에 굳어버린 어머니에게 어떻게 서양식 사고방식이 합쳐졌는지 정말 경이로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며칠 전 어머니가 미국에서 돌아오신 것이다. 형이 미국에 출장 가신 길에 모시고 오셨는데 나도 아침 일찍 공항에 나가 어머니를 기다렸었다. 나는 편지의 변이로 보아 이거 어머니가 서양의 늙은 마귀 할멈, 서양의 할머니들은 정말 마귀 할멈들 같다. 동양의 곱게 늙은 노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들처럼 껌을 씹으며 입에 루즈도 칠하고 머리도 곱슬곱슬 지지시고 구제품 얻어입은 전후의 전도사 사모님 같은 모습으로 내리실까 은근히 겁이 나 있었다. 아주 늦게 어머니가 나오셨는데 놀랍게도 어머니는 그동안 물들인 머리가 빛깔이 퇴색되어 희게 되셨을 뿐 변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 우선 안심은 되었다. 옷도 입고 가셨던 옷 그대로고 구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차에 태워드리고 아내와 시내로 돌아오려는데 갑자기 아내가 어머니를 보더니 감탄사를 발했다. 어머니! 어머니 손톱 좀 봐라! 나는 어머니의 손톱을 보았는데 어머니의 손톱은 길게 자라 있었고 그 위에는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 나는 유쾌하게 웃었다. 웬 매니큐어입니까? 이에는 어머니는 하얗게 눈을 흘기셨다. 미국 노인들은 다 기른다 이에. 어머니는 우리 형제를 키우시느라고 손이 노무자의 손만큼 거칠고 크시다.
나는 맹세코 우리 어머니와 팔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새마을 여성 지도자가 있다면 좋은 선물하겠다. 어머니는 그 손톱에 봉숭아물조차 들이지 못하셨다. 그럴 틈이 없으셨던 것이다. 그 어머니가 일은 다 되어서 손톱을 기르시고 매니큐어를 칠하신 것이다. 나는 이것이 독립 200주년을 맞는 미국의 선물이라고는 생각지 않으나 어머니에게 새삼 여성임을 자각시킨 이 서구적 사고방식이 결코 우리가 맹목적으로 혹은 막연히 경멸해서는 안 될 자유와 자각이라고 확신한다. 70노모를 꽃피우게 한 여성 자각의 사상이 거기서 싹튼 것이라면 나는 반성할 수밖에 없다. 어머니의 손에 바른 매니큐어를 사치라고 욕한다면 그것이 맹목적인 전통을 무시한 사대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민족주의자가 있으시다면 어머니가 살아온 70 고난의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밖에 없다. 어머니는 오래오래 사셔서 손톱 기르시고 매니큐어도 칠하십시오. 80. 어머니께서는 우리 나이로 80살이 되셨다. 대부분 50도 못 채우고 돌아가신 아버지, 할아버지 등 단명한 가족들 중에서 어머니는 드물게 장수하시는 셈이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거의 90까지 사신 것을 보면 어머니는 외할머니의 장수 체질을 유전적으로 물려받으신 모양이다. 10여 년 전 어머니가 70살을 채우시고 고희를 맞으시더니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었다. 내가 70을 살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내가 70을 채우다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머니는 벌써 80이 되셨다. 몇 년 전부터 다리를 못 써서 조금씩 기동을 못 하시더니 이제 완전히 앉은뱅이가 되시고 말았다. 천성성미 급하고 부지런하고 여기저기 참견하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시는 것을 좋아하던 어머니께서 날이 갈수록 기동을 못 하시더니 이제는 누가 부축하거나 옮겨주지 않으면 화장실에도 못 가시게 되었다. 그러니 운동 부족으로 다리는 점점 얇아져서 오그라붙기 시작하고 눈은 점점 감겨서 완전히 장님 신세가 되어버리셨다. 눈을 한번 뜨시려면 겹겹이 쌓인 눈꺼풀을 헤치고 신봉사 심청이 소리에 언뜻 눈을 뜨듯 한 10여 초 눈을 뜨셨다가는 다시 무거운 닷을 내리듯 눈꺼풀이 내리덮이면 그때부터 또다시 영락없는 봉사가 되고 만다. 이제는 기운도 없어져서 전처럼 하루에도 2~3번씩 내게 전화를 걸어서 병원에 데려다다오, 장어를 사다다오, 오늘 밤 내가 죽을 것 같으니 내 곁에 와다오, 파출부가 안약에 물을 넣었으니 와서 혼내다오, 파출부가 달걀을 훔쳐갔다, 파출부 그것이 바나나를 혼자 다 먹었다 하고 고자질하는 일도 없으시고 어쩌다 전화를 걸어도 혼자만 웅얼웅얼 하셔서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다. 이제는 대소변도 방 안에서 보시고 꼼짝도 못 하신다니 마음이 무겁다. 그런데도 나는 자주 찾아가 뵙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게 아니라 어머니의 늙으신 모습과 죽음을 앞두신 그 모습이 보기에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봉사가 되신 어머니는
찾아가도 내 얼굴을 보지 못하신다. 그저 손으로 더듬고 만져볼 뿐이다. 혈육의 반가운 정은 다 잊어버리셨는지 그저 나만 만나면 파출부가 또 무엇을 훔쳐갔다고 그러신다. 그 안 보이는 눈으로 하루 종일 약들을 점검하고 하찮은 물건들, 이를테면 무슨 책, 무슨 과자, 무슨 옷들을 파출부 아줌마가 훔쳐갔는가 일일이 더듬어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괴롭다. 연초에 일본에 가서 한 달 있다 왔는데 매일 밤 어머니 꿈만 꾸었다. 언제나 돌아가시는 꿈만 꾸어서 기분이 편치 않았다. 떠나기 전에 못 뵙고 떠난 죄의식이 꿈으로 나타나는지 밤마다 어머니는 꿈에 나타나셨었다. 돌아가면 어머니를 자주 찾아뵈어야지. 사시면 얼마나 사시는데 하고 마음 먹다가도 일단 귀국하면 그저 그뿐이다. 가면 괴로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보면 괴로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뭘 잡수시는 모습은 처절한 생존의 욕구를 의미한다. 밥알이 흘러 떨어지고 입가에 고기 국물이 흐른다.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욕망으로 어머니는 하루에 5끼를 드신다. 남대문 시장에 가서 양식 장어가 아닌 자연산 장어를 사달라고 조르신다. 장어를 푹 삶아서 그 국물을 마시면 어머니는 기운이 팔팔 나리라 믿으신 모양이다. 이제 어머니는 기운이 쇠진하셔서 그런지 만나 뵈어도 예전처럼 울지 않으신다. 1년 전만 해도 어머니는 나만 만나면 진저리가 나도록 우셨다. 도대체 어디에서 눈물의 샘이 그토록 철철 넘치시는지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우셨다. 가면 형욕, 형수욕, 내 옆편내 욕, 파출부 욕, 조카들 욕, 닥치는 대로 욕하고 저주하고 증오하셨었다. 나중에는 이런 말까지 하셨었다. 두고 봐라. 니들 내가 죽으면 한이 맺힐 테니까.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그전처럼 기운이 없으신 모양이다. 파출부 욕이나 하는 것도 힘에 겨우신 듯 증오심도 많이 소멸하셨다. 지난 연말에 큰누이가 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나는 큰누이가 어머니를 목욕시켜주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 부모에 대한 사랑은 아들보다 딸이 더욱 짙고 현실적인 모양인지 누님은 와서 한 달 계시는 동안 어머니하고 지난 얘기 밤새 하고 목욕시키고 향수까지 뿌려주셨었다. 한 달 동안만 있을 것이니 있는 동안만 살아자고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니라 누님에게는 어머니는 아직도 어머니로 느껴지시는 모양이다. 그러나 내게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로서 비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슬프다. 이제 어머니는 우리의 삶이 결국 저처럼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생로병사의 어떤 견본으로 느껴질 뿐이다. 그래서 나는 슬프다. 저 어머니가 우릴 키우셨다. 48에 혼자가 되셔서 30년 넘게 홀로 우리를 키우셨다. 어머니도 젊은 시절이 있어 아버지를 사랑했을 것이고 밤마다 뽀뽀도 하셨으므로 우리를 줄줄이 낳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아니다. 불쌍하고 가엾고 고통스러운 노망 들린 할머니에 불과하다. 저 어머니가 내게 젖을 물려주셨던 그 여인인가? 저 어머니가 복중에 나를 10달이나 키우셨던 그 여인인가? 내가 엄마, 엄마 밤마다 찾던
그 따뜻한 품을 지니셨던 그 여인인가. 어머니, 저는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마치 개구리처럼 오그라붙으시고 노망이 들으셔도 어머니를 목욕시키고 어머니의 시든 젖을 빨면서 지난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그런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그 임종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울지도 않고 죽음을 앞둔 어머니의 불안을 내가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그런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신이 없어요, 어머니. 나는 용기도 없고 깊은 정도 없어서 옅은 정으로만 어머니를 웃기고 하기 싫은 숙제하듯 5분 앉아있다. 자, 가자 얘들아 하고 일어서는 철부지의 아들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머리맡에는 4, 5년 전에 나온 소설문학 책이 한 권 놓여 있다. 그 소설문학의 표지에는 내 얼굴이 나와 있고 내 소설 특집이라 처음에 단색 화보로 우리 가족의 사진들이 10여 장 나와 있는데 어머니는 한밤중에 어쩌다 신봉사처럼 눈이 떠지면 그 사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으시는 모양이다. 어머니를 보면 나는 도대체 우선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진다. 어머니를 뵙고 나오면 나는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할머니를 찾아뵙자. 그러나 아들 녀석은 말한다. 작심 3일이라고 아빠. 아들의 말은 사실이다. 그런 결심은 3, 4일밖에 가지 않는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찾아뵈면 효도하는 것이다. 간혹 다혜가 내게 그런 말을 한다. 아빠, 이 다음에 아빠가 할머니처럼 노인이 되었을 때 도단이가 아빠를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빠가 할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모범을 보여야지만 도단이도 아빠를 닮을 게 아니에요. 아빠는 할아버지가 되면 맨날 우리 집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실 게 뻔해요. 다혜야, 나 병원에 데려가다오. 다혜야, 장어 좀 사오너라. 다혜야, 약 좀 사오너라. 나는요, 아빠가 전화를 걸면 자주자주 가보겠지만요. 도단이는 아빠가 하시는 행동을 봐두었다가 그대로 할 거려. 그러니까 아빠, 할머니한테 자주자주 가세요. 할머니는 가엾어요. 그리고 참 다정하다고요. 나는 아이들 보기가 부끄럽다. 아이들에게 아직 어머니는 다정한 할머니다. 그러나 이 못난 아비에게 어머니는 어머니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제 감정에 제가 겨워 술만 취하면 울고 불고 어머니 하고 야단법석이겠지. 못난 자식, 잘난 척 하지 마라. 이 불효막심한 개자식아. 운명, 어머니, 당신을 무엇라고 다른 말로 부를 수 없어 그냥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나를 낳아서 기르신 그 인연으로 인하여 당신은 어머니가 되시고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 되었나이다. 어머니, 그리운 어머니,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이제 2달이 지나 석 달이 되어갑니다. KBS 팀과 잃어버린 왕국 다큐멘터리 취재차 일본으로 건너갔을 때 11월 2일 저녁
호텔에서 나를 찾는 아내의 전화가 있다고 호텔 종업원이 말하였을 때 나는 직감적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내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오후 2시쯤 돌아가셨어요. 놀라지 마세요. 아내는 나를 위로하려 하였지만 어머니, 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딘가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멍한 느낌이었습니다. 홀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침대 위에 꿇어 앉으니 어머니, 비로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프기도 하였지만 너무나 고맙기도 하여서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평안하시지요? 하출부가 무얼 훔쳐간다고 의심하시더니 이제 그게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지요. 죽는 것이 무섭구나, 얘야. 그 캄캄한 흙 속에 누워 묻혀 있다니 그게 무섭구나, 얘야. 어머니는 늘 그것이 걱정이셨지만 이제 보니 육신 떠난 기쁨이 얼마나 크고 좋은 세상이 어머니 앞에 있음에 뒤늦게 놀라우시지요, 어머니. 일본으로 떠나기 이틀 전 어머니를 찾아뵈었을 때 어머니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어머니가 내 곁에서 요즘 늘 함께 주무신다. 나는 그때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뜻을 압니다. 그리고 외로운 어머니와 말동무해 주시면서 함께 주무셔 주었던 그분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그분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겠어요. 어머니, 그것은 어머니와 나 둘만의 비밀입니다. 어머니. 그날 어머니는 내가 함께 묵주의 기도를 하자고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드렸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함께 기도를 즐겁게 드리셨는데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이 맛있는 반찬을 함께 먹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저는 아주 즐거웠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기도를 드리기 전에 성호를 긋는 그 모습이 언제나 좋았었어요. 함께 기도 드릴 때마다 저는 언제나 그 모습을 가만히 훔쳐보곤 하였지요. 눈이 무겁게 감기셔서 앞을 제대로 못 보는 어머니가 묵주를 들고 그곳에 입을 맞추고 아주 경건한 자세로 두 손을 모으고 작으면서도 그렇게 힘찬 성호를 긋는 그 모습은 언제나 제겐 놀라움이었습니다. 어머니, 십자가를 긋는 그 모습은 하루아침에 이룩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온 생애를 다하여 거룩한 마음으로 성호를 그었던 사람만이 이룰 수 있었던 십자가를 어머니는 이마에, 가슴에, 두 어깨에 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가신 그날까지 기도를 드리셨으니 어머니야말로 생애의 마지막까지 기도를 드리신 성도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머니. 즉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니 고맙게도 어머니의 시신이 청담동 성당 영안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영전 앞에 이렇게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성도 손안나. 그렇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아니라 성도 손안나였습니다. 복녀라는 통속적인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
손 안나라는 이름으로 떠나온 곳으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이름 앞에 쓰여진 성도란 그 명칭이 너무나 좋아서 나는 슬프면서도 초등학교도 못 나온 내 어머니가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가슴이 벅차서 눈물도 나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80평생에 성도란 그 대명사가, 그 대명사에 합당한 삶이 어느 재벌이나 대통령이나 지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도 가장 값진 것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시고 간 어머니가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안다는 사람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애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비록 배운 것이 없어 똑똑하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지만 돌아가실 때 성도의 이름을 얻으셨으니 어머니의 생애야말로 축복받은 삶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시신을 볼 때도 나는 무섭지 않았나이다. 슬프지도 않았나이다. 관 속에 누울 때 어머니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나이다. 내가 언제나 좋아하던 어머니의 작은 키에 어울리지 않는 두툼한 손도 보았나이다. 제가 어머니의 손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시지요? 키 150cm도 못 되는 어머니의 손은 여자의 손이 아니라 거인의 손이었습니다. 두툼한 빵과 같았나이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노동하시던 노동자의 손이셨나이다. 자신을 위해서는 그 흔한 금반지도 하나 끼우지 않으셨던 희생의 손이셨나이다. 자신을 위해서는 그 손톱에 봉송화물조차 들이지 아니하던 순교의 손이셨나이다. 나는 기억합니다. 어린 시절 마당에 나가 자식들 먹는 밥에 행여 돌이 섞일세라 수백 번 돌을 골라내시던 새벽마다의 거룩한 일상을 늘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거룩한 새벽 미사의 영성체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위해 먹이는 매 끼의 밥이야말로 주님의 살이요 피요 그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간혹 내가 필요해질 때 어머니는 내 등을 주물러 주셨지요. 필요하겠구나 얘야. 어머니의 손은 얼마나 힘이 강했는지, 무엇을 먹고 그리도 힘이 강했는지 언제나 놀라곤 하였지요. 벌거벗은 어머니의 육체, 80 먹은 어머니의 육체에 걷지 못하던 그 다리, 흰 천 사이로 삐죽이 나타나던 두 발, 그 모습은 평생을 두고 해진 곳을 기우고 떨어진 곳을 메워 쓰고 쓰던 낡은 행주와 같은 육신이셨나이다. 마치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란 소설 첫 부분에 나오는 평생 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아왔던 노인의 배에 내걸린 찢어진 돛과 같이 낡고 기우고 해지고 얼룩진 돛대와도 같아 보였나이다. 때로는 풍랑도 만나셨겠지요. 어머니, 때로는 좌초도 하셨겠지요. 어머니, 그러나 어머니, 참으로 무사히 어머니의 배는 항구에 닿으셨으며 어머니의 영혼은 태어난 곳으로 가셨나이다.
어머니의 시신은 항구에 정박한 지친 그러나 거룩한 생애를 보낸 낡은 배의 돛과 같았나이다. 어머니는 칭찬 많이 받으셨겠지요. 어머니가 관에 들어가실 때 어머니 손에 우리 대부 스테파노가 준 묵주를 대신 감아드리고 어머니의 묵주는 제가 대신 가졌나이다. 어머니가 주신 묵주를 들여다보면 마리아 상이 얼마나 달아있는지, 그래서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나는 정말 놀라곤 합니다. 어머니야말로 골방에서 언제나 홀로 기도하셨으니 어머니의 기도는 천상에 매달린 종을 언제나 딸랑딸랑 울리게 하셨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묵주를 제가 가졌어요. 어머니의 머리맡을 지키던 마리아 상도 십자가 고상도 제가 가졌어요. 어머니가 주신 묵주와 십자가 상이 있으니 제가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언제나 제가 원할 때 저와 함께 계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제게 말씀하셨지요. 고맙구나, 예, 아빠야. 어머니는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 세상에 하찮은 제게 어머니로 오셨다가 그 고생 다 하시고 낡고 낡아 더 이상 포도주를 채울 수 없는 낡은 부대가 되어 새 술을 담으러 가신 어머니, 꿈에 나타난 부활하신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어 편안함을 누리시옵소서. 성도 손안나. 이제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귀양살이하는 이 생애만큼만 내 어머니가 되셨다가 거룩한 여인이 되어 떠나가신 손안나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부르던 그 정다운 이름으로 당신 품에 안겨 젖을 빨던 어린아이의 어리광으로 부르오니 엄마, 안녕히 가세요. 언젠가는 또 다시 만나겠지요.